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니? 그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도 났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 윤검날이?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혼력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일부러? 대체 왜? 다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구나.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12화 마지막 장면에서 팔척귀가 검은 액체와 함께 윤갑의 혼령을 토해내며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열의는 윤갑을 보고 경악한 채 그를 쫓아 달려가고 동시에 팔척귀는 광안 문집이 공개되자 괴로워하며 극심한 반응을 보입니다. 윤갑은 다 빼앗겼다고 오열하며 그 존재가 단순한 혼령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지닌 인물임을 드러내죠. 이 가운데 풍산의 그림자는 강철과 열의의 감정을 흔들기 시작하며 감정과 정치, 역사와 원한이 모두 충돌하는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열의. 열의는 윤갑의 혼령이 등장한 이후 감정의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열의의 표정에서 읽히는 충격과 당혹은 단순한 과거의 미련 때문이 아니라 천도자로서 마주한 과거의 인연이 다시 악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윤갑은 한때 열의를 지켰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원한의 매개가 되어 나타난 셈이죠. 열의의 행동을 보면 윤갑을 피하기보다 그의 곁으로 다가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열의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귀신의 감정을 읽고 천도하려는 구제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누구보다 혼령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 감정을 풀어주려는 그녀의 자세는 무녀의 본질을 반영합니다. 열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으로 뒤틀린 감정을 직면하고 치유하려는 선택입니다. 만약 윤갑을 끝까지 마주하며 천도에 성공한다면 열의는 팔척귀보다 더 복잡한 존재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정령의 매개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 강철. 강철은 열의와 윤갑의 재회를 바라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무기의 후계자이자 수호자로서 그는 열의를 지켜야 하는 존재지만 감정적으로는 열의의 연인으로서 질투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윤갑의 열의를 빼앗겼다는 절규는 강철의 감정을 겨냥한 풍산의 유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의 행동을 보면 윤갑의 혼령에 의한 열의의 동요를 의식적으로 외면하려 하지만 그 감정의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야광주를 빼앗긴 이후 이무기로서의 정체성에도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강철은 현재 무력한 보호자라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철의 선택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인간성을 강화할 것인지 이무기의 본질을 되찾아 초월적 존재로 복귀할 것인지에 따라 귀궁의 최종 구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강철은 이제 감정으로 움직이는 이무기에서 의지로 선택하는 존재로 진화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윤갑. 윤갑은 이번 회차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원한귀인지 정령인지 혹은 그 경계에 있는 존재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등장한 윤갑은 다 빼앗겼다는 말로 자신의 죽음과 열의에 대한 집착 그리고 풍산의 조종 여부를 암시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읽히는 감정은 애정과 원망이 뒤섞인 복합적 감정입니다. 윤갑의 행동을 보면 열의를 향한 애틋함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강철에게 빼앗겼다는 감정은 그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풍산이 이 틈을 이용한다면 윤갑은 팔척귀처럼 완전한 악기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갑은 열의의 천도가 필요한 위태로운 혼령입니다. 윤갑의 선택은 열의와 강철의 감정뿐 아니라 귀궁 전체의 균형을 뒤흔들 요소입니다. 그가 열의의 말에 귀 기울인다면 정화의 길로 갈 수 있지만 풍산에게 조종당하거나 자신의 원한에 굴복한다면 귀궁은 또 한 명의 원한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4. 풍산. 풍산은 김봉인의 퇴장 이후 단독으로 귀궁 세계관의 최종 주술사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윤갑의 빙의를 유도하거나 강철의 감정을 자극해 열의를 고립시키는 정교한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풍산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왕실의 붕괴와 기물의 확산입니다. 풍산의 행동을 보면 오래된 신료를 동원해 강철을 유인하거나 광안문집의 내용 일부를 왜곡해 왕실 내 혼선을 유발하는 등 간접적인 공격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는 그가 직접 전면전에 나서기보다는 혼란을 증식시켜 귀신과 인간 모두를 파멸시키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산의 선택은 열의를 공격하거나 윤갑을 팔척귀화시키는 형태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제 귀신을 다루는 자가 아닌 귀신 그 자체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인물입니다. 결국 그가 택한 마지막 주술은 귀궁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13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윤갑이 풍산에 의해 팔척귀의 새로운 그릇으로 빙의되는 전개입니다. 윤갑의 혼령은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열의에 대한 애정과 배신감, 강철에 대한 질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틈을 풍산이 노리고 윤갑에게 팔척귀에 남은 기운을 주입하거나 윤갑의 몸을 팔척귀의 새로운 매개체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개가 실현된다면 열의는 과거 자신을 지켜줬던 윤갑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열의의 감정적 갈등뿐 아니라 천도자로서의 책임과 단호함을 시험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강철 역시 열의를 보호하기 위해 윤갑과 싸워야 하는 갈등 상황에 빠질 수 있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인간적 감정과 초자연적 원한이 교차하는 이 드라마틱한 구조 속에서 윤갑이 어떻게 선택하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긴장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광안문집의 내용이 왕실의 뿌리를 뒤흔드는 정치적 반전으로 이어지는 전개입니다. 광안문집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왕실이 은폐했던 100년 전 사건용 담골 학살과 왕가의 무관 희생 사건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 이정이 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자신의 왕위 정통성과 선왕의 과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며 진실을 덮을지 밝힐지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왕이 진실을 공개한다면 조정은 혼란에 빠지지만 팔척귀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해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묻는다면 원한은 다시 폭주하며 더 큰 파멸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 결정은 왕 이정이라는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귀궁 세계관의 핵심 갈등을 관통합니다. 이 전개는 정치와 영적 갈등이 만나는 지점에서 왕이 어떤 왕이 될지를 묻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강철이 이무기의 능력을 다시 각성하고 윤갑의 원혼을 초월하는 선택의 전투에 나서는 전개입니다. 강철은 현재 이무기의 능력을 잃은 상태로 열의와 윤갑 사이에서 심리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의 위험이 극대화되는 상황 속에서 강철은 다시 본능을 일깨우고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이무기로서의 본능을 동시에 품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철은 윤갑을 힘으로 누르기보다 감정과 의지로 설득하거나 진심을 통하게 하여 원한을 끊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귀궁 세계관에서 이무기 무력이라는 공식을 깨뜨리고 이무기의 역할을 감정적 조화의 상징으로 승격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는 강철의 감정 기반 각성이 단순한 액션 이상의 울림을 전하며 인간성과 초자연의 경계를 연결하는 감동의 클라이맥스로 비춰질 것입니다. 13화는 귀신, 왕실, 감정이라는 세 축이 정면 충돌하는 전환점입니다. 윤갑의 원혼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광안문집은 진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며 강철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귀궁의 판이 완전히 뒤바뀔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귀궁 13화는 윤갑이라는 인물의 귀환을 중심으로 감정적, 정치적, 초자연적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는 핵심 회차가 될 것입니다. 열의는 천도자로서 윤갑을 마주하며 감정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강철은 이무기이자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왕은 광안문집을 마주하고 진실과 왕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풍산은 최후의 주술로 윤갑을 무기로 삼으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갑은 과연 원한기로 타락할까요? 아니면 열의의 천도로 해원될 수 있을까요?
강철은 다시 이무기로 깨어나야요? 아니면 인간으로 남기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왕은 과거를 덮을까요? 드러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귀궁의 결말을 예측해보는 것도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윤갑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광안문집의 내용을 둘러싼 왕과 풍산의 정면 충돌이 예고될 것입니다. 여리의 감정적 시련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것이고 강철의 선택은 귀신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다시 짜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누가 진짜 귀신을 만든 주범인가라는 질문과 그 진실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